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본선 32강전 3, 4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32강전 두 판의 대국이 열립니다. 조혜영 구단과 선우 구단의 대결이 있고요. 또 박영훈 구단과 이지연 구단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박영훈 구단과 이지연 구단은 1월 랭킹 나란히 8위와 9위의 자리에 있고요. KB리그에서는 수리한 합천 1, 2지명으로 또 동지로서 한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선수가 같은 팀에 있기 때문에 연구회도 자주 해요. 그래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빙의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오늘 동지에서 적으로 만난 느낌은 어떨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먼저 맥심커피배 소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은 바둑의 본산 재단법인 한국기원과 공식 채널 바둑TV가 주최 주관하며 전기대회 시드, 후원사 시드, 카누 포인트 상위자, 랭킹 상위자를 포함 총 32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결승전은 3번기로 치러집니다. 총 상금 규모는 약 2억여 원으로 준우승 2천만 원, 우승 5천만 원입니다. 시간 규정은 각자 생각 시간 10분에 초읽기 40초 5회로 진행됩니다. 제21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대진표입니다. 자, 먼저 A조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기 준우승자 이동훈 구단은 홍성지 구단과 본선 첫 판을 펼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대진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조한승 구단과 이창훈 구단의 대결, 그리고 또 위에는 바로 최정 구단하고 송태원 구단의 대결도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대결을 펼치는 박영훈 구단과 이지연 구단, 바로 옆에 쪽에서는 윤준상 구단과 홍민표 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B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우승자죠. 네. 신진서 구단은 백홍석 구단과 맞붙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전기에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4강에서 백홍석 선수랑 뒀는데 올해는 32강에서 처음 첫 판에서 만났습니다. 네, 자, B조 이 왼편의 빅매치가 굉장히 많네요. 네, 박정환 구단과 강도현 구단의 대결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 밑에 최규환 구단하고 양재호 구단의 대결도 네. 정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추억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대결을 펼치는 조혜영 구단과 선우 구단의 대진도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여자 기사인 김혜민 구단이 변상일 구단과 맞붙네요. 네, 오늘 32강전 두 판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저희는 오늘 박영훈 구단과 이지연 구단의 대결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리어 면에서는 박영훈 구단이 크게 앞서 있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이지연 구단이 또 앞서 있어요. 네, 4승 1패로 이지연 구단이 앞서 있는데요. 근소하게 전력상은 박영훈 구단이 위지만 네. 상대 전적이 주는 압박감은 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결이 박빙이고요. 최근에 두 기사 조금 된 2018년도 8월에 둔 바둑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기사의 대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지난 대국을 보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2경기였습니다. 네, 이지연 구단의 흑번이었고요. 초반에 두 기사의 기풍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국이었습니다. 자, 초반에 포인트가 또 몰린 대국이 되겠는데요. 네, 박영훈 구단은 양화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지연 구단은 소목 두 개의 두 칸 높은 굳힘, 조금 실리적이면서 공격적인 갑이 된 그런 포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영훈 구단이 날일자로 실전에 걸쳤고요. 이 날일자는 요즘에도 많이 두어지지만 높게도 실전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붙이고 이렇게 기본적인 정석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까지 두고 그건 한 3-3을 들어가는 정도로 초반이 많이 두어집니다. 이 진행도 물론 가능했겠지만 실전에 날일자로 둔 것이 어떻게 보면 박영훈 구단의 스타일에 조금 더 맞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날일자를 걷고 네. 여기서 이제 이지연 구단이 적극적으로 한 칸 이제 높은 협공을 선택했는데요. 네. 사실 이수로도 이렇게 많이 둡니다. 그러면 무난하죠. 대문, 벌리고 네. 혹시 다른 큰 곳을 가서 초반이 아주 유연하게 되는데요. 이지연 구단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갔고요. 네. 이 협공의 방법은 요즘에는 이제 3칸도 있겠고 아니면
두 칸 낮게 두는 것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다가섰고요. 한 칸 뛰는 것까지는 무난합니다. 네. 날일자로 받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놓는데요. 뭐 이 형태에서 정석의 모양이 있죠. 이제 이 수로는 근데 한 칸 덜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칸을 뛸 텐데요. 이때는 아낌없이 밀어서 여기 실리를 내어주더라도 이 석점에 대한 공격을 좀 노리는 네. 네, 이런 작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흙은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빠져나가는 것을 노리는데요. 네. 초반부터 조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진행도 갈 수 있겠지만 박영 구단의 스타일하고는 조금 뭔가 안 맞는 느낌이어서 역시 이제 평온하게 실전 진행을 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갔고요. 네. 하나 걸쳐두고 바짝 다가갔죠. 여기서 이제 날일자로 사실 여기를 좀 두긴 둬야 될 것 같은데 흙한테 공을 넘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큰 자리를 갔고요. 흙은 기세로 뛰어나갔습니다. 백이 계속 밀어서 뭔가 두는 것은 이 상황에선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박영훈 구단은 귀를 선택을 했습니다. 흙은 뚫고 나오는 당연한 진행을 선택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늘고 막는 것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박영훈 구단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붙였다면 조금 더 이 형태가 간결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막는다면 끼워 있고 이은 상태에서 백은 손을 돌리는 거죠. 네. 이 모양의 포인트는 여기 귀에 젖혀 있는 것이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조금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이제 마음 놓고 선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실전을 보시면 여기를 당연하게 늘었기 때문에 막혀서 이 장면이 되니까 이 귀에 젖혀 있는 것이 좀 큰 수로 남았고요. 실전 진행은 바로 나와서 이런 행마를 구사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젖혀 이어서 조금 이제 실리적으로 평온하게 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네. 실전은 여기를 나가서 이렇게 중앙으로 행마가 됐는데요. 이 귀에 젖혀 있는 수를 당한 것이 굉장히 아팠고 이렇게 호구치는 이 좋은 형태가 나와서는 네. 초반 진행은 이지현 구단이 좀 우세하게 시작을 했고요. 과연 오늘 바둑도 이렇게 박영훈 구단의 좀 유연함 그리고 이지현 구단의 적극성이 좀 보여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박영 구단과 이지현 구단의 지난 대국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대국에서도 초반이 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이 박영 구단의 유연함과 이지현 구단의 적극성의 대결 구도가 다시 한번 뜰지 궁금한데요. 오늘 바둑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32강 3, 4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32강 4경기입니다. 조혜영 구단과 선우 구단의 대결, 여류대 시니어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선우 구단은 맥심커피배 27강전 살아있는 역사죠. 1999년 원년 대회부터 출전을 해서 올해 대회까지 총 18회 출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2강 3경기입니다. 박영훈 구단과 이지현 구단의 대결. 네, 초반 진행은 조금 빨리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구단입니다. 2004년 제17회 후지스배 우승에 성공을 하면서 입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오늘 대국이요. 공교롭게도 천승 도전판입니다. 네. 어제 용성전 예선 준결승을 승리하면서 999승을 달성했고요. 사실 오늘까지 이제 결승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대국이 이제 연기가 되면서 네. 이 맥심커피배 32강전 오늘 대국이 박영훈 구단의 천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중요한 한판이 되었습니다. 자, 과연 맥심 커피배에서 천승 돌파 가능할까요? 의미 있는 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지현 구단입니다. 2018년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내 프로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입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이전 구단 그 프로 입단한 이후에 첫 본격 기전 우승이 2018년도 8월에 나온 것이죠. 네, 그 당시 이제 변상일 구단을 결승에서 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아, 네, 초반은 네. 조금 빠르게 흘러갔고요. 이지원 구단이 이제 흑번으로 이렇게 굳히는 형태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네. 3-3을 들어갔고 이렇게 압박을 한 다음에 이 정석의 형태가 하나가 진행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반대편에 3-3을 들어가서 역시 이제 이것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백이 이제 큰 자리를 벌렸죠. 이 장면에서는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둘 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우선 이곳이나 이곳을 전개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 전개를 한다는 것은 위쪽에 백이 이렇게 두는 것과 아래쪽에 흙의 벌림을 좀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위쪽은 허용하지만 이곳을 두고 아래쪽을 가서 이 모양을 좀 키우겠다라는 뜻이죠. 이것과 이것은 사실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 네. 어, 한 줄 두- 차이인데요. 네, 두 가지 다 모두 둘 수 있고요. 네. 역시 이제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흙도 이 포진을 구사했습니다. 네. 자, 초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흙은 넓은 형태를 만들어 갔고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이수는 좀 더 아래쪽에 집중을 한 느낌이고요. 네. 대신에 백이 이런 자리나 이런 곳을 왔을 때 뭔가 흙 5점에 대한 그 압박이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한 칸 위로 갔다면 침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백은 좀 부담스러운데요. 대신에 이 3선의 벌림과 이 굳힘이 조금 멀어서 네. 이런 곳을 들어왔을 때 조금 취약한 면이 있어요. 아, 그랬다면 또 백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수는 일장일단이 있고요. 네. 역시 좋은 자리를 밀어갑니다. 아, 이 젖혀갖고, 백은 네. 이 상변 쪽 모양을 키우는 건가요? 일단은 이 모양을 키우고 흙의 모양을 좀 축소시키기 위한 작전인데요. 네. 네, 흙이 바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키울 수는 있지만 흙도 좀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백도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백 모양이 커지지만 흙도 커져요. 보통 늘어두면 흙은 한 번 더 밀어가고 네. 늘 때 여기까지 한 번 더 미느냐 아니면 이때 한 점을 잡느냐 아, 이런 선택일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백 입장에서는 이 좌변을 침입할 수도 있었는데요. 박여운 구단은 상변을 키워가는 작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흙도 이제 한 번 더 밀어가야 되고요. 이곳까지는 밀어야 돼요. 왜냐하면 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축으로 잡는 것은 이 단수 한 방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워낙 아프기 때문에 한 번은 밀어야 됩니다. 한 번은 밀어두고 네. 백이 늘 때 그 장면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백도 이곳을 늘기에는 이 두 점머리 자체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글쎄요, 뭐 물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네. 늘었고요. 잡았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미는 자리가 두터운 자리인데요. 네. 바로 뒀고요. 이러면 이곳을 좀 키우는, 이곳은 이제 들어가서 삭감을 하는 흙의 진행이 되겠죠. 3-3을 들어가면 당연히 넓은 쪽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둘 때 백은 늘어서 네. 이 집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도 있고 아예 귀를 2단 젖혀서 변의 한 점을 내어주는 대신에 귀를 잡고 네. 변까지 다 집으로 만드는 이 작전이 나왔을 때 일단 상변이 굉장히 집으로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흙의 선택은 지금도 이렇게 막네요. 아, 귀로 막는다면 네. 늘고 백이 늘 때 뭐 밀어두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한 칸 정도 띄어서 벌리는 것과 날일자로 나가는 것을 맛보면서 네. 일단 이 바둑에서는 상변 쪽이 포인트라고 보는 것 같아요. 상변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네. 부침수가 나왔고요. 자, 상중앙의 백의 세력을 키우는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박영훈 구단도 이제 변을 가져가겠다라고 반대로 막았는데 네. 보통은 들어가요. 그러면 늘 겁니다. 그리고 흙은 이제 밀고 보통 이런 식이 되겠죠. 뭐 물론 이제 민수로 단순히 한 칸 뛰는 수도 있습니다만 네. 보통 이렇게 된다면 흙이 귀에 실리는 가져갔지만 백이 역시 이제 상변 일대의 집을 확정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조금은 큰 느낌이 있죠. 이지연 구단은 다시 한번 젖혀가면서 이 백의 상변 모양을 계속 축소를 시킵니다. 네. 이 집을 최대한 적게 내어주겠다라는 뜻이 이 수법에서 보입니다. 네. 자, 한 줄이라도 적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2단 젖혀갔고요. 막으면 이곳을 젖히고 이제 늘겠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막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서 깔끔하게 9집을 내고 살았고 다음에 붙였을 때 이곳이 거의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의 집이 그렇게 크지 않죠. 백이 한 수를 더 지킨다면 흙은 선수를 뽑아서 두게 되겠고요. 네. 네, 역시 조금 흙이 진격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변은 큽니다. 네, 흙은 뭐 이렇게 둬서 살아야죠. 당연합니다. 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냥 단순히 지켜서 치중을 노릴 텐데요. 이곳이 없으니까 치중을 노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흙이 계속 이제 밀고 나가버립니다. 네. 정리를 백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밀고 나갔을 때 뭐 대응책이 딱히 없어요. 네. 오히려 치중한 것이 더 손해가 되는데요. 네. 여기를 두고 둘 때 막아두고 이곳을 눌러가면 예,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네. 네. 여기 두면 흙도 뭐 이거는 받아야 돼요. 이 치중 당하는 순간에 귀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교환을 하기가 아까운가요? 잠시. 잠시, 예. 네. 뜸을 들이고 있는 박영 구단입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자리가 워낙 크니까요. 호구를 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 여기를 밀어준다는 것 자체가 흙의 입장에서는 뭐 실리로는 괜찮지만 백은 계속 두터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양의 형태가 글쎄요, 뭐 집으로는 크게 났지만 네. 약간 두터움이 과한 아, 기분도 들고요. 과하다는 것은 오히려 두터움이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선택이요. 그냥 막고서 둘 때 여기를 키워가거나 아, 아니면 그냥 단순히 호구 치는 것도 뭐 가능합니다. 네. 통의 형태에서는 이 주변에 백돌이 있는데요. 지금 배석이 다르기 때문에 박영 구단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빨리 됐잖아요. 네. 두 기사가 이제 같은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수련합천에. 근데 수련합천이 정기적으로 그 연구회를 하거든요. 서로 이제 초반 포석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빠른 거죠. 네. 오늘 유독 초반 수순이 빨랐어요. 네, 여기서는 고민을 하네요. 네. 아, 그냥 호구 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역시 네. 교환을 생략합니다. 어차피 흙이 그 자리를 밀어주는 것은 받아둬도 충분하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자, 오. 이재영 구단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교환을 안 하니까 붙여버리네요. 네. 이거는 당연히 나가거든요. 지금 끊는 것은 여기를 밀고요. 둘 때 이 기본적인 축이 지금 흙이 유리하긴 하지만 백은 여기를 안 밀고 그냥 이 선을 밀어버리면 흙이 조금 곤란한 형태가 되는 이유가요. 귀가 아, 위험해요.
아직 사활이 불확실하죠. 네, 여기를 밀어두고서 이 치중을 당하는 순간에 귀의 수가 몇 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흑의 선택은 역시 끊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는 것이 정수고요. 네. 예, 백은 이때는 이어야죠. 자, 넘어가는데요. 이 넘어가는 자세가 변 쪽으로는 잘 나오긴 했지만 네. 약점인 것은 역시 이 치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못 살아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뻗어나온 돌이 한 집이 없다면 이 치중을 당했을 때 전체가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럼 부담은 좀 있긴 하죠. 그 이유는 이제 이곳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급소자리입니다. 자,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박영 구단 이 호구 치는 수로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연 구단이 이 선택을 한 것은 역시 이 자리는 두지 않으면 맞고 이렇게 되고 이곳이 워낙 좋으니까요.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네. 실전의 진행을 택해서 변으로 나올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곳을 생략한 채 곧바로 이 자리를 갈 것인지 네. 이 그 판단에 있어서 실전의 진행이 조금 더 실속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실전의 모양은 옥집의 형태로 이 궁도만 본다면 사활이 불확실하긴 하지만 우변의 백의 형태를 견제하기 위해서 붙여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백의 이 발전성으로 집을 날 수 있는 공간을 좀 없앴어요. 이 변호도 나와서요. 네. 예를 들어 여기를 뒀어도 이곳을 언제든지 막고 받을 때 변적으로 네. 벌리게 되면 이 공간이 간격 자체가 훌륭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지금은 사라졌죠. 자, 박영 구단이 먼저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백의 어느 정도의 확정가와 흑의 뭐 양쪽 귀의 실리, 이 변의 모양의 구도인데요. 네. 우선 이제 백의 확정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크게 났죠. 약 한 40집 정도 네. 확정가가 났고요. 여기는 뭐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흑의 집은 이곳이 한 7집 정도. 여기는 이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글쎄 10집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이 모양인데요. 이 모양은 글쎄 아직까지 집으로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서서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위쪽의 확정가 정도는 충분히 날 수 있는 형태긴 해요. 네. 박영 구단과 이지현 구단의 대결. 자, KB리그 동지에서 오늘은 적으로 만났습니다. 맥심 커피배 본선 첫 판부터 만났는데요. 첫 판부터 만났다는 것은 대진운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죠. 네. 자, 아직도 이지현 구단은 5분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를 붙였고요. 여기를 둬서 여기를 붙였습니다. 이제 단순히 받아주게 되면 약간 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지연 구단이 조금 강력하게 둔 것이고요. 아래쪽에 흙이 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젖히면 끊을 것 같아요. 아, 늘어도 뭔가 이쪽을 받는 상황이 와도 다음에 네. 이 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걸리네요. 백이 뭔가 좀 타개를 하려면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서 이 두 선수의 지난 대국을 보면서 이 특징이 박영 구단의 유연함, 이지현 구단의 적극성의 구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지현 구단의 적극성이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 타개를 하면서 백의 유연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박영 구단은 굉장히 좀 평온하게 두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지영 네. 구단도 사실 그렇게 막 전투를 즐기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유독 이제 박영 구단을 만나면 조금 더 그 적극성이 보이는 것 같고 네. 박영 구단이 좀 견실하게 둬서 그런지 더 그래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먼저 귀에 침입을 하면서 웅수를 물어봅니다. 일단 이제 이곳을 뭔가 이제 젖히거나
뭐 끼울 수도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결행하기 전에 한번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이제 단단하게 이을지 아니면 귀 쪽으로 막아서 네. 약간의 활용은 됐지만 귀에 그 백이 뭔가 살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할지 두 가지의 선택이었는데요. 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막고 둘 때 젖히고 막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폐가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네. 이 교환으로 인해서 폐맛을 남겨두었고요. 자, 그렇다면 방향이 바뀔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형태는 백이 또 반대로 나가면 이건 거의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교환을 해놓으면 일단 악수고요. 네. 이곳을 두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끊었을 때 여기가 되어 있으면 이제 백이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뭔가 이곳을 막았을 때 이곳의 활용 자체가 타개하는 데에 있어서는 뭔가 도움이 되고 있죠. 네. 쉽게 안양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네, 과연 이렇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글쎄요, 박영 구단이 또 다른 보관을 준비하고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반대쪽으로 젖혀갑니다. 여기를 붙여간 이후에 끊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느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백이 그 다음에 뭔가 중앙 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흙이 약하게 뒀으니까 더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흐름에서는 끊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일단은 이 붙인 수에 네. 일관성을 살려서 네. 끊어가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들 수 있는 수는 끊어가는 것 아니면 이제 늘어가는 거겠죠. 네. 이곳을 잇는 것은 이 돌 자체가 조금 무거워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호구 치는 것은 역시 단수를 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늘거나 끊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들여다보는 교환을 백이 하나 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망설였던 것이고요. 자, 역시 끊어갑니다. 반대로 들어가네요. 네. 자, 한 차례 한 차례 자리를 옮겨가면서 웅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를 막았을 때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확실하게 다음에 이것을 남겨두겠다라는 뜻이죠. 이 진행이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이 교환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돌이 놓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두터우면 또 흙의 웅수도 네.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미리 확실하게 했고요. 네. 자, 여기서 역시 좀 어렵습니다. 이 형태에서는 글쎄요, 여기가 두터우면 이런 데를 단수치고 이런 데를 나와서 여기를 두면 보통은 한 점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 점을 끊어야 되는데 그때 뒤로 단수치고 역시 따내면 이 단수 자세가 굉장히 훌륭하죠. 네. 그래서 흙은 이곳을 나가야 되는데 네. 백이 단수치고 이렇게 두고 이런 식의 어. 뭔가 좀 활용을 하고 변을 들어가는 진행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흙이 네. 워낙 두텁기 때문에 박영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선택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조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아주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좀 전에 그 참고도가요. 확실하게 변 쪽에서 살 수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삶 자체가 약간은 불확실한 느낌이라 네. 주위가 워낙 두텁거든요. 흙이. 그래서 박영훈 구단의 선택은 가장 온건하고 알기 쉬운 네. 단수치고 느는 거였습니다. 밀게 되면 그때는 젖혀가겠죠. 끊어가는 약점은 괜찮은 건가요? 끊어가면 근데 여기는 젖혀가야 되는데요. 이 끊었을 때 이 느는 게 양쪽으로 선수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네. 이게 아래쪽에 이곳을 밀면 축이 방비가 됩니다. 네. 이 사실 이제 늘었을 때 여기가 없으면 네. 이렇게 단수해서 축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가요. 축이 안 되네요. 글쎄요. 여기를 밀 때 이곳을 느는 것은 계속 밀리거든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거를 계속 느는 것은 밀려서 좋은 그림은 아니고요. 여기서 네. 석점머리를 두드립니까?
여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보통 이런 거 밀면 두 점 머리를 두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꺼냈을 때 글쎄요. 백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흙이 여기를 늘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두텁긴 하지만 뭔가 이곳에 백의 활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중복의 느낌이 있거든요. 네, 조금 당했을까요? 그래서 둔다면 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예 다른 방향으로 손을 돌리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 위에 101점이 잡혀 있는 쪽이요. 100이 나가는 맛을 노릴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요. 네. 여기는 이제 나가면 이렇게 되고 축이 안 되니까요. 김영 캐스터가 말씀하자마자 여기를 지켰습니다. 이제 나가면 장문을 씌워서 아, 나가도 막으면 여기를 단수 쳐야 되는데요. 네. 입고 나갈 때 이렇게 돼서 회돌이로 잡히게 되죠. 못질을 해버렸네요. 초반 포석, 두텀과 타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32강 3, 4경기 잠시 후에 이어서 보시죠.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32강전입니다. 이지영 구단과 박영 구단의 대결. 자, 흙도 보강을 했고요. 네. 박영 구단은 계속해서 흙의 모양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를 두자 백도 이제 미련 없이 이곳을 지켰고요. 네. 여기 두지 않으면 이제 약간 끊는 게 남아 있으니까요. 이 수가 오자 다시 나가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전 구단도 견실하게 지켰고요. 네. 그 다음에 붙여가서 뭔가 위쪽에 백 넉 점과 연결의 자세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절대 이지원 구단이 연결을 시켜주지 않을 겁니다. 이 수는 글쎄요. 뭐 흙이 네. 뭔가 좀 차단을 해온다면 다시 이도를 좀 가볍게 보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차단을 한다면 네. 딱 이런 정도가 가운데겠죠. 근데 네. 이렇게 되면 그 순간에 이돌이 가벼워집니다. 뭐 백은 단순히 한 칸 뛰어나가서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 한 점을 제압하기도 어렵고요. 여기서는 뭔가 그냥 늘어두네요. 아예 침착하게 합니다. 박영구 선 계속 쫓아가요. 서로의 갈 길을 여기는 갑니다. 아예 뭐 나를자로 압박을 하면 백이 나가는 이수가 제격입니다. 네. 그래서 흑이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면으로 나릴자는 이상하고요. 여기를 모자 씌우거나 이렇게 나릴자로 가거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렇게 가는 것도 나릴자로 나갔을 때 봉쇄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얘긴데요. 과연 이렇게 나갔을 때 아래쪽에 듣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자, 늘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백도 참았습니다. 네. 연결을 해두었고요. 자, 이제는 흙이 연결을 할 차례인가요? 아니면 중앙 백도를 공격을 할까요? 일단은 백돌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공격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환은 지금은 조금 아까운 느낌이 있고요. 네. 두 점에 대한 연결을 해야 될 차례죠. 막으면 여기가 항상 젖히고 이렇게 두면 끊는 것과 나가는 것이 맛보기라 네. 뭐 이곳은 살 수 있겠습니다만 단수치고 여기를 넘어가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두 점이 이곳 연결과 동시에 살아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지켜야 되고요. 네. 이 지키는 방법이 단순히 밀게 되면 역시 차후에 젖히고 막을 때 이 패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지원 구단은 아예 그냥 입구자로 귀를 지켰습니다.
지금과 동시에 두 점도 연결을 했죠.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곳은 어느 정도의 확정가가 됐고요. 35집 정도. 이곳까지 한 45집 정도의 확정가를 냈습니다. 흙은 전체적인 집 모양이요. 한 60집 정도 확정가를 만들었습니다. 네. 중앙을 두텁게 막았고요. 백은 이곳이 한 40집 정도라고 보면 이 아래쪽에서 한 15집 정도의 집을 확보해야 개가바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베개 모양의 발전 가능성 그 정도 인정이 될까요? 글쎄요, 15집이 충분히 날 수 있는 형태긴 한데, 흙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그때는 15집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다 보면 이 변 쪽에서 흙집이 또 불어나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글쎄요. 아직 국면이 어렵긴 하지만, 네. 이 자리 두죠. 흙의 실리가 아주 근소하게 돋보이는 바둑인 것 같습니다. 하변 백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좌변의 흙의 발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시 붙여갔고요. 흙이 높기 때문에 다음에 안 두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 한 칸만 띄어도 그때는 이제 들어가는 것을 맛보고 있고 위를 지키자니 아래가 열려 있고요. 아래를 네. 지키자니 위쪽에서 활용을 당하니까요. 이 한 칸의 자리가 절호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베개 모양을 넓혀가고 있고요. 젖히면 이곳을 하나 찝어두고 이렇게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진행을 흙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변 쪽이 계속 집으로 굳어지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굳혀졌어요. 네, 이렇게 되면 변의 집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이지영 구단의 균형감이 좋은 것이 뭔가 이곳에 박영훈 구단이 삭감을 했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수를 뒀고요. 네. 뭔가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둔 것 같은데 국면의 형세 자체는 흙이 나쁘지 않아요. 이 모양만 보면 백도 삭감에 성공한 모습이지만 네. 전체적인 균형 자체는 흙이 오히려 더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냥 젖혀갔고요. 교환을 안 했는데요. 단수 치면 있고 둘 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으면 여기 귀를 돌파하는 것이 워낙 크고요. 네. 그리고 흙이 그때 막으면 끊어서 다음에 단수 치고 한 점을 따내는 것과 이 두 점을 제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흙이 좀 더 두기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를 늘게 되면 그냥 이 교환을 하고 둘 때 여기까지 젖혀두고요. 막을 때 지금은 사실 여기만 받아도 여기 늘면 밀어서 네. 여기 둬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석점이 계속 외로워지죠. 뚫고 나오는 것은 흙이 좀 무리한 형태입니다. 한 번 더 네, 젖혀갑니다. 한 번 더 갔고요. 이제 이 형태도 실전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곳을 이제 찝어가면 조금 어렵게 돼요. 이제는 흙의 용수도 달라졌을까요? 여기서 이제 흙이 호구를 치게 되면 단수를 하나 당하는 것이 좀 아파요. 그래서 네. 백이 먼저 찝고 호구 칠 때 여기를 젖힌 상황에서 흙이 굳이 젖히지 않아도 될 젖힘을 한 거거든요. 늘어야 그래서, 되는데 젖힌 거네요. 그래서 찝었을 때 흙이 근데 대신에 이렇게 아예 귀를 버리고 위쪽을 단수 쳐서 반발하는 것이 또 있어요. 네. 박영구 단이 그래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수 쳤고요. 이을 때 이제 여기서 늘거나 아니면 이어서 정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보통은 느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국면이 초반이 아니고 네. 아래쪽도 중요한 모습이라 그래도 역시 들어가죠. 실리적으로 아래쪽만 본다면 있는 것도 가능은 해요. 네. 실전은 흙이 단수 쳐서 또 축소시키는 끝내기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내기적인 측면에서는 백이 있는 것이 이득이었었는데요. 네, 이 자리가 나중에 남아서요.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실리로 약간 차이가 있고 네. 여기가 이제 나중에 좀 끝난 게 남아있으면 예, 또 뭔가 아래쪽. 이곳에서의 뒷맛이 네. 생길 수 있죠. 자, 박영 구단 바둑판 앞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3번 남았습니다. 네, 이지연 구단 촐기 하나를 보내면서 촐기 3회 남았고요. 박영 구단은 4회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를 늘었기 때문에 위로 두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두지 않으면 단수 치는 순간에 위쪽에 축이 됩니다. 뭔가 흑이 있어서 축이 안 될 것 같지만 백의 이 자리가 딱 좋은 자리에 와 있어서 네. 축이 되죠. 그래서 여기 축으로 잡히면 좀 두텁거든요. 그래서 보통이라면 흑은 두는 겁니다. 네. 뭐 늘거나 밀거나. 근데 느는 것은 뭔가 이런 자리 왔을 때 좀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느네요. 약간 여기 왔을 때 뭔가 바로 나가는 것도 있고 네.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받는 것은 좀 당한 느낌이라서 응수하기가 조금은 껄끄러워 보이는데요. 좀 중앙을 중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백도 다른 곳을 두는 순간에 여기를 밀리거나 이 날일자는 약간 엷을 수 있겠네요. 이 자리 밀릴 것이 좀 아파요. 그래서 지금 둬야 돼요. 네. 흙이 둔다면 거의 이 좌변을 흙의 집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나 한 칸 뛰거나 해야 돼요. 네. 한 칸이네요. 자, 이 한 칸도 흙의 집을 만들기에는 어려울까요? 일단 흙이 두긴 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두면 여기를 나가는 타이밍이 나와요. 밭전자 째는수요. 그래서 뚫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리고 날일자로 두게 되면 또 백이 이런 곳을 붙였을 때 좀 괴로워요. 이 선수기 때문에 네. 저 치면 이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늘면 나중에 여기를 막혔을 때 이거 하나 치중 가두고요. 이건 막히면 실리적으로 굉장히 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가 네. 한 수 더 갈 수 되고요. 그러면 한 이것이 나중에 한 7집 정도밖에 안 나요. 변도 선수로 파고당했고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변을 넘어가는 것이 안팎으로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넘어가고 싶은데 과연 이렇게 뒀을 때 이런 식의 수가 감당이 되느냐가 문제죠. 여기서 물론 흑이 뚫고 2점을 포기하고 둘 수 있어요. 네. 아예 차라리 이렇게 두는 편이 위쪽을 뚫고 나왔고 다른 곳에 큰 곳이 있다면 네. 이런 그림으로 흑은 가야 됩니다. 이지연 구단이 초읽기 하나를 사용을 하면서 좀 뜸을 들였는데요. 입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이렇게 두지 못한 이유는 이 자리가 좀 신경이 쓰였던 거고요. 네. 이렇게 두니까 백이 나가는 수가 생겼습니다. 평온하게 가네요. 가는 것은 역시 나와 끊는 게 부담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흑이야 가일수를 하나 했을 때도 이 교환 자체가 뭐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다고 네. 본 것일 수도 있어요. 두 선수 모두 중앙을 계속해서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영훈 구단이 착수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초식에는 중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지연 구단 판 전체를 둘러보면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요. 그 바둑 자체는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위쪽에 백집이 크게 났고요. 아래쪽에 확정가가 있고 네. 그리고 중앙 방면에서 큰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좀 어려운 그런 네. 바둑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양 자체에 정돈이 대부분 돼 있어서 이 바둑은 이 흐름으로 개갑바둑 갈 것 같습니다. 집들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네, 그리고 그 분란이 일어날 만한 그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서로 단단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개갑바둑의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이제 흑은 이 상황에서 이제 집을 짓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백 아래쪽을 좀 어떻게 공략을 할지 이게 이제 최대 과제예요. 네. 단순히 이런 데를 뭐 나를 짜가서 아, 뭔가 집을 파워할지 네. 지금 특공대를 투입을 했죠. 침입을 해버렸습니다. 네. 박영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올 것이 왔는데요. 네. 이거는 절대 이 그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서 접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전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흑의 타개와 백의 공격 양상인데요.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 박영훈 구단이 우변에서 타개를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하변에서는 이지연 구단이 타개를 하고 있고요. 이 날일자는 막으면 젖히고 뭐 호구치거나 이었을 때 이 아래쪽의 안형 자체가 흑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지 않고 이렇게 두면요. 그 다음에 붙여도 이 교환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탄력을 네. 안 만들어주기 위해서 날일자로 비껴갔습니다. 이제 대신에 날일자의 약점은 중앙을 밀어 올렸을 때입니다. 아, 막으면 바로, 네. 바로 뚫리게 되죠. 이제 여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네. 당장 단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위쪽으로의 활용은 백의 입장으로서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두 칸을 벌렸습니다.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공간 자체는 어떨까요? 글쎄요. 이지연 구단은 이런 데 한 칸 뛰는 것도 다음에 들여다보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뭐 지금은 단수 쳐도 이 석점이 좀 위험하네요. 네. 탄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통의 급소는 사실 여기를 두는 건데요. 이 형태가 이런데 입구자가 선수가 되면 막상 여기를 두는 의미가 그렇게 큰지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네. 이렇게 끊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위로 밀고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여기 찝는 것도 선수고 한 칸 뛰는 것도 선수라면 글쎄요. 지금 여기를 미는 거는 보통의 상황에선 좋은 자리지만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예 손을 돌려서 이제 흙이 두어서 이제 아픈 자리죠.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은 지금 두 칸을 벌려져 있고 선수 듣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산다고 맘만 먹으면은 살리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사는 건 이미 쉬워졌어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좀 중요하죠. 여기도 네. 선수고요. 여기도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는 순간 뭐 호구 치는 수 어디를 둬도 이제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네. 뭐 여기를 두던 여기를 두던 둘 중에 한 곳을 두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이 백돌이 와서 귀도 손해고 아, 이 교환을 해서 여기도 손해입니다. 네. 이전 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거고요. 역시 밀어갔습니다. 네. 백의 이 약점을 노리는 거고요. 백도 당장 바로 지켜야 돼요. 끊기죠. 여기를 두고 과연 늘 때 이 장면에서 백의 공격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흑은 역시 기백 있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백이 계속해서 이 흑돌을 강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을지 효율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박영 구단은 뭔가 이렇게 두고 흑이 둘 때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이수도 조금 악순환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교환을 생략하고 그냥 두 점을 취하는 조금 실속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석점을 살려주더라도 좀 길게 가면서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네. 뜻이죠. 집으로 이득이 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역시 흑이 아래쪽에서 살려면 계속 좀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네. 이지연 구단은 밀어 올렸으니까 계속 중앙으로 뛰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흑이 나가는 것은 일단 막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자리는 흑이 두는 순간에 백도 얇아지고 여기 2점 반 잡혔던 것이 또 살아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생기면
양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을 틀어 막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두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 아니면 뭐 다른 곳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일단 아래쪽에서 흙이 사는 것은 살겠지만 백 모양을 이제 그 와중에 백 모양이 좀 정돈이 되겠죠. 그리고 백은 선수를 뽑아서 이런 데를 가서 이제 실리의 균형을 맞추고요. 그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감의 자리라고 보았는데요. 박영 구단이 귀한 초읽기 하나를 사용을 했습니다. 바둑판 가까이 다가와서 중앙 수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 공격인데요? 네, 쉽게 살려주지는 않겠다. 흙의 안형을 파워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아래쪽에 안형을 조금 파고드는 의미가 있고 네. 중앙으로 한 칸 띈 흙에 그 끼우는 것을 좀 노리고 있어요. 그 끼우는 곳의 약점을 흙이 방비를 한다면 역시 그 아래쪽에 흙 두 점 자체가 깔끔하게 잡히거든요. 그건 또 네. 악수가 되고요. 그래서 박영훈 구단은 지금 공격을 통해서 뭔가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흙도 백에게 받아라 강요를 하면서 입끝자로 행마를 했는데요. 자, 백의 두 칸 사이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네, 역시 이제 두지 않으면 이곳을 붙였을 때 조금 신경 쓰이고요. 사실 이런 데 오게 되면 이런 것 한번 붙여보는 것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맥점인가요? 반격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근데 특별히 반격이 없다면 역시 한 번쯤은 붙여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박영 구단 초읽기 한번 사용하면서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받아주면 득이거든요. 근데 네. 예를 들어 이제 반발이 어떻게 올까요? 반발이라면 젖혀가나요? 젖히면 이제 끊어서 네. 여기를 두면 이 한 번 미는 것이 좀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둬야 되니까요. 조금 아프거든요. 근데 박영 구단이 좀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조금 신경 쓰입니까?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나와서 이거 붙인 의미가 전혀 없고요. 네. 이럴 때는 백도 이런 곳을 붙여서 둬야 되는데 역시 늘게 되면 두텁게 아예 두 점을 아예 이 두 점을 이렇게 잡습니까? 네. 이 두터움이 이 두 칸의 약점까지 영향을 끼치나요? 여기 끼우는 게 이제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완생이죠. 두터운 자리긴 한데 흙도 여기를 붙이는 지금 타이밍이 나와요. 지금에 와서야 이 두 점 잡는 건 이미 작습니다. 네. 여기 나중에 저체이음 당하면 이거 며칠 안 되거든요. 여기 붙였을 때 대비책이 있습니까? 자, 이지영 구단도 초읽기 하나를 보냈고요.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박영훈 구단 여기 잡는 것은 글쎄요. 일종의 승부수인가요? 터운 수이긴 한데 네.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수. 어땠을까요? 그리고 약간 한가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중요한 장면에서요. 지금 자, 이지현 구단은 여기를 네. 붙이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이것에 대한 수일기를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예, 바로 붙였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상대가 약간 늦추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지영 구단도 바로 반격에 나섰고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여기를 끼우거나 뭐 양쪽 어딘가는 끼우고 봐야 돼요. 근데 이곳을 끼우게 되면 네. 단수 쳐서 이으면 여기를 잇는 순간에 이 한 점을 이제 와서 잡을 수도 없고요. 다시 끊기네요. 이건 이상하죠. 네. 여기를 끊으면 여기 위로 끊으면 옆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거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거든요. 여기 끼워야 됩니까? 어딘가 끼워야 돼요. 자, 끼우네요. 들어갔어요. 자, 아까 저희가 봤던 그림은 백이 연결이 불가능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중간에 들어가야 되나요?
단수 칠 때 네. 백은 이곳을 단수 쳐야 돼요. 이곳 이을 수도 없고요. 네. 여기서 사실 아래도 단수 친다고 해도 어차피 못 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서로 이렇게 되는 자리고요. 백은 이제 여기서 이 교환을 하고 네. 둘 때 이으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 대신에 이 흙이 한 점을 빵 따내면서 모양이 굉장히 두터워졌죠. 그렇네요. 위로 끊었고요. 어차피 위로 끊어도 아래로 잊지 못합니다. 네. 그렇다면 백이 단수를 쳤을 때 흑이 계속 차단을 노리고자 여기서 끊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문제예요. 이 이거는 변화. 이제 네. 와 이건 도대체 몇 집짜리 패입니까? 아, 자, 바로 팩감을 안 볼 수가 없죠. 이거 근데 백이 할 수가 없어요. 팩감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이 가치에 상응하는 팩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따내면 막상 이렇게 연결 자세가 잘 나오거든요. 이거 네. 끊어가는 거 가겠는데요? 이으면? 이런 거 호구 쳐서 아래쪽은 석점은 문제 없죠. 네. 여기는 단수 쳐도 이어서 위쪽에서 못 살리면 연결 다 됐어요. 네. 이거 위로 끊어갑니다. 팩감이 없어요. 백이요. 끊어가죠. 박영구단이 팩감 어디 쓰죠? 패를 하다가 흑이 패를 해소했을 때 이 아래쪽의 백대마 사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활도 관련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따내고 따냈을 때 이 모양이 이제 여기를 들어가고요. 네. 둘 때 이곳을 두면 안에서는 못 삽니다. 근데 여기를 끼워 있는 것이 좀 있어요. 네. 이 끊기는 부담 때문에 네. 흙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자체의 빵 따냄만 하더라도 대단하거든요. 자, 흑은 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차단해 갔고요. 이건 끼도 어렵고 그렇다고 패를 들어가기에도 패감이 안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 네. 예를 들어 여기를 둬서 이 치중으로 한 번에 이곳을 다 잡을 수 있다면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흙의 귀를 두면서 여기 붙이는 것을 노려버리면 이거 다 잡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곳 패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깔끔하게 두 방으로 이겼어요. 네. 팩감이 없습니다. 패감이 한 패감도 없습니다.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 그러면 흑이 차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흙은요, 여기를 이제 사실은 이런 모양에서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네. 위쪽에 단수를 당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끊었을 때 이 장문이나 축이 안 되죠. 그러면 끊기면 위험해요. 그렇다면 그 아래쪽으로 보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좀 모양이 사납더라도 네. 호구를 쳐야 됩니다. 자, 이 접전에서는 이지현 구단이 포인트를 올린 것 같은데요. 자, 이후 수순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박영훈 구단과 이지현 구단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32강 빅매치 박영훈 구단과 이지현 구단의 대결입니다. 네, 이지현 구단이 여기를 호구 쳤고요. 그러자 박영 구단이 이곳을 뒀습니다.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네. 응수타진을 했는데요. 단단하게 막아서 이 뒷맛을 없앴습니다. 이 교환으로 끝내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장면은요. 흙이 이렇게 받았을 때 이 교환이 된다면 이렇게 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이 좀 득이죠.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넉점이 뒷맛 없이 깔끔하게 들어간다면 이 그림은 흙이 이곳을 들어가서 그렇네요. 한 반 정도 빠져나온 모습에서 이곳을 잡기까지 했거든요. 네. 이건 흙이 잘 됐어요.
침입을 한 상황에서 하변 백 모양도 견제를 하면서 와중에 백 넉점까지 잡았잖아요. 네, 이거는요. 백이 이 흑 두 점을 공격을 하면서 얻어내긴 했지만 네. 너무 모양이 두터움이 과해요. 위쪽도 그렇고 돌들이 많이 뭉쳤습니다. 네. 대신에 흑은 아주 중요한 곳에 그 연결이 되는 자리를 끊어갔기 때문에 이 넉점을 잡는 굉장한 수확을 거뒀죠. 아, 거기 뭔가 있나요? 단순 시간 연장이 아닌가요? 약간 노림이 있습니다. 이곳을 받는다면 이렇게 젖히고 뭐 넣는다든지 해서 귀에서 뭔가 패 정도를 노릴 수 있고요. 보통 젖히면 안 되는 건데요. 네. 여기가 이제 맞고요. 둘 때 네, 위로 받았죠? 네. 무슨 뒷맛이 있었나요? 이제 이곳이 이런 곳을 위쪽에서 찝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를 잇게 되면 이렇게 타고 나와요. 네. 잡히죠. 네. 그래서 찝었을 때 이렇게 둔다면 굳이 위를 두지 않아도 방어는 됩니다. 근데 대신에 백이 또 여기가 선수예요. 아, 그러면 어차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아, 뒷맛이 조금 있었네요. 네. 근데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었나요? 사실 흑이 이제 백을 살려줄 때 살려주더라도 돌이 여기 오고서 아래쪽으로 살려주는 편이 좀 더 낫거든요. 네. 뭔가 더 아, 좋은 수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이건 잘 살았어요. 좀 백을 쉽게 해줬을까요? 이거는 크게 살았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곳을 넘어가면서 한 점을 살리고 여기에 끼우는 약점까지 동시에 보강을 합니다. 이젠 이을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뭐 찝어도요. 있고 이제 이었을 때 네. 이제 단순히 여기를 끊는 것은 치고 나가서 백이 좀 어렵고요. 네. 백을 이제 효율적으로 끊으려면 일단은 이런 자리를 들여다보고 이제 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해야 일단은 이곳이 끊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의 형태는 여덟, 아홉, 글쎄요. 이 교환을 흑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히 이런 데를 붙여도 조금 괴로운 형태긴 합니다. 모양이 나오는군요. 위쪽으로 나가는 이 단수 교환이 굳이 필요하진 않겠네요. 네. 자, 이 백의 차단은 자연스럽게 흑이 연결을 하면서 보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팩감만 많으면 여기를 두고서 이 찝는 게 되긴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거 안 팩감이 됩니까? 없나요? 이제는 백 넉점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팩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 진짜 안 됩니까? 이거 사실 먼저 찝어도 다섯, 이어야 되는 거라면 막상 이 한 팩감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 백이 좀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지연 구단이 여기도 좀 그렇고 이 넘어간 것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위험해 보입니다. 이 부분이요. 네. 근데 흑이 패를 해소했을 때 이제는 백의 대마가 진짜로 위험해지는 여기요? 거죠. 네. 아, 이거 고민되네요. 마지막 일단은 이거 하나 물어봤고요. 손해가 없는 교환이죠.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손해 상황이 되려면 여기를 받고 여기를 흑이 넘어가는 모양이 되면 이건 약간 손해일 수 있네요. 이 교환 자체가요. 근데 100% 선수가 아닌가요? 이지영 구단이 손을 지금 돌렸습니다. 돌렸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던 거죠. 아, 네. 하지만 좌상귀는 백이 먼저 둔다면 끊어서 잡히는 거죠. 잡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돌렸다는 것은 이지영 구단도 지금 이 한 칸이 선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 뭐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여덟, 아홉, 자, 아, 맞습니까?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일단 이지연 구단도 그러면 뭐 이 교환 자체는 뭐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래도 여기가 다섯, 좀 신경 쓰이긴 하거든요. 아직도요. 여덟, 시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요. 좀 너무 아까운 네. 것 같은데요. 집으로 굉장한 손해죠. 네. 이거는 이제 받긴 받아야 돼요. 위쪽에서 확실하게 한 집이 파워가 됐기 때문에 네. 다음에 흙이 이곳을 교환을 하고서 이 자리 급소 두는 순간에 백이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가 되고 네. 이 연결은 확실한 의미가 있지만 집으로 워낙 악수라서 이 선뜻하기 어려운 거죠.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손해보고 그 교환을 해서요. 네. 이 위에 눈목자 차단해가면서 공격을 노릴 이거요.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걸 공격하기에는 이 자리가 와 있기 때문에 공격 실패 시에 이 대단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리스크가 크군요. 네, 이거 잡히는 게 남아 있어서요. 네. 조금 모험이 따를 것 같고요. 일단 네.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지영 구단도 서둘러서 보강을 했고요. 형세 판단 이제 확실하게 뭔가 경계선이 그어지진 않았지만 일단은 그냥 쉽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백의 집으로 되었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흑의 집이 여기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47집 정도. 네. 그러면 이곳은요. 막았고요. 늘고 받으면 흑은 65집 정도 확정가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백은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45집 정도예요. 6집 났죠. 51, 55, 56, 57. 집으로는 한 10집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이곳이 굉장히 컸죠. 이곳의 엷음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어렵습니다. 네. 백도 패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자, 중앙에 백 넉점이 잡혔지만 또 백도 오하기가 살아가면서 집균형은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네. 네. 좀 공격을 하는데요. 일단은 백이 여기를 산 것이 컸어요. 그래서 네. 이 넉점 중앙에 잡힌 손실을 어느 정도는 만회한 모습이고요. 네. 지금 귀가 지금 백이 두면 이 서알이 걸리거든요. 근데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도요. 네. 자,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앙전에서 뭔가 마지막 하나, 둘, 셋, 사활 승부가 다섯, 여섯, 나올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여덟, 아홉, 먼저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면서 이 바깥쪽으로의 행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환으로 아까 계속 노림을 갖고 있었던 백이 끼우고 찝어서 패를 노리는 수가 약간은 반감이 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어려워졌죠. 네. 왜냐면 여기를 뭐 찝어가야 되고 이제 여기 확실하게 선수가 되는 보장도 없고요. 네.
백은 일단은 이 노림을 잠시 접어두고 이 전체를 좀 안정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백이 추궁을 하려면 이곳은 치받아야 돼요. 그러면 흑은 여기를 젖힙니다. 그랬을 때 끊으면 있고 여기 두면 이렇게 이어서 이건 그냥 살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젖히게 되면 백은 이곳을 끊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두게 되면 뭐 흑은 여기나 여기를 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패의 형태가 됩니다. 뭐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 그냥 여기를 먼저 젖힐 수도 있고요. 네. 이곳을 끊어주지만 않으면 패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좌상귀는 패가 남아 있고요. 자, 우선 중앙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젖히고 늘 때 입구자로 나갔죠. 다음에 단수 치고 다섯, 이을 때 붙이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도 방어를 해야 돼요. 아,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됐고요. 흑은 이제 얻은 것은 여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2번 정도 뻗어 나왔다. 이것이 장점인데요. 네. 글쎄요, 백이 좀 쉽게 살아간 느낌도 듭니다. 뭐 차단해서 흑의 큰 수확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공격 뭐 이 정도면 공격 효과를 크게 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기요. 그곳에 맛이 좀 있나요? 지금 뭐 여기는 안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이걸 느는 거는 뭐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이거 막으면 이거 끊는 거 됩니까 혹시? 이지영 구단이 그것을 노리고 찔러갔을까요? 흑의 귀의 순상전도 지금 수가 별로 없는데요. 수익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뭐 잡히더라도 일단 막아야 되고요. 네. 늘 수는 없습니다. 느는 순간에는 그냥 거의 바둑이 끝나버립니다. 아. 막아도요. 젖히면 이게 뒷맛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듣고요. 네. 이거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이 형태 자체로요. 이런데 있는 것도 선수고 네. 나중에 글쎄요. 여기가 뭔가 큰 수가 날 것 같아요. 이 자체로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네. 일단 막아야 돼요. 기세 진행이고요. 자, 과연 여기서 흑도 끊어갈 수 있을까요? 넷, 다섯, 여섯, 이거 끊어가는 거 지금 노리는 거 아닙니까? 아, 찝어가요. 찝어갔습니다. 이건 더 확실하게 이수로 된다는 얘기네요. 아예 끊어가는 것조차 좀 악수란 얘기입니다. 네, 확실하게 차단을 하겠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지영 구단 생각은 일로 있는 것은 일 끊어서 아무것도 네.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 모양이 급소에 와 있어도 이 2점의 수가 워낙 없나요? 아, 그런가요? 이건 뭐가 나도 날 것 같은 형태인데 이게 안 됩니까? 마지막 참 흑의 수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이어요? 끊으면요? 여섯, 일곱, 나갔을 때 여덟, 나가고 이수상전이 아, 박영 구단이 후퇴를 한 건가요? 중앙 쪽으로는 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위로 이었는데요. 이거 끊어서 여기 잡히면 이거 집으로는 안 되는데요? 대신에 뒤에서 다시 노릴 수가 없나요? 이 형태를 조금 더 침착하게 봐야겠습니다. 정말 수가 안 나는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지영 구단도 떨리죠. 확실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네. 모양이
굉장히 사납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 뭔가 자충이 걸릴 것만 같은. 뭐가 나도 크게 수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자리라 네. 끊어보죠. 기본적인 이제 그 수 줄이는 방법으로는 이 자체가 이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자충이 걸려서요. 그렇네요. 네, 그냥 깔끔하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다섯, 여섯, 일곱, 백도 아홉. 글쎄요, 뭐 특별한 수가 없는데요. 일선으로 젖혀도 이런 데를 한번 젖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이 형태가 네. 조금 네, 계속 다섯, 보게 되는 형태네요. 아, 뭔가 좀 여덟, 아홉. 찜찜한데요. 끊어갔습니다. 자, 차단을 하면서도 이지영 구단 확신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잡은 건가? 하는 생각이 있는 좀 거죠. 긁적이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자, 어려운 건 박영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팩감은 여섯, 갑자기 한 10팩감 나오거든요. 일곱. 흙이 안 해놨어요. 그 교환을 안 해놔서 백이 먼저 두네요. 자, 이지영 구단의 시선은 계속 이 좌상귀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요. 여기를 젖히면 이런 데를 막거나 여기를 두는 순간에 네. 한 번 더 보죠. 네. 단순히 여기는 이곳을 단수를 치고요. 먹여칩니다. 네. 먹여쳐요. 어, 그리고 단수 치면 걸립니다. 네. 잡혔네요. 여기 젖혀둔 효과로 인해서 네. 흙의 수가 한 수가 줄어버리죠. 이게 수가 없다면 네. 이렇게 되는 자리라서 이제 수가 두 수밖에 안 돼서 안 되거든요. 근데 젖힐 때 일선으로 받는다면 수가 나는데요. 지금 흙이 위로 받아요. 일곱, 아, 위로 받으면 여기를 수를 조일 수 없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선수가 돼도 여기가 촉촉수가 안 돼요. 이 단수 두 곳을 방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양쪽을. 아, 근데 아, 이거 안 됩니까? 아무것도. 신기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는 이렇게 막아서 정리가 됐고요. 넘어가고 막아서. 네. 조금 백이 집으로 득받죠. 대신에 이곳은 이제 나중에 치중을 갈 때 조금 고약해요. 뭐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곳을 따냈을 때부터 좀 괴로움이 시작되죠. 아, 뭔가 이으면 다시 막혀서 네. 이 5점을 좀 살리기 어렵고요. 네. 그러면 자칫하면 여기 끝내기 했던 것 중에 한 반 정도는 다시 이제 흑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끝내기가 무의미해지나요? 네. 그래도 뭐 일단 교환 자체는 백이 득이고요. 뭐 나중에 이거는 또 버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말 이 좌상 쪽에서 아무런 맛도 없이 깔끔하게 잡힌 거라면은 좌변 원래 백이 끝내기를 했다고 보았던 장면인데 다시 네. 흑의 집으로 생겼거든요. 이거는 박영구 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네. 여기를 늘었는데 이게 잡힌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사실 그냥 이 정도 젖히는 것은 뭐 이렇게 받아서 마지막 하나, 둘, 끝내기를 크게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흑의 집이 다 들어갔어요. 네. 여덟, 아홉, 아, 네, 여기만 지금 35, 한 8집 정도 납니다. 네. 그러면 예, 다시 한번 보죠. 흑이 80집이에요. 80집이 나버리면 이 바둑은 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집 자체가 여기가 10넉집, 20, 25 마지막 이것이 48이에요. 둘, 셋, 넷, 지금 100은 60집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네. 뭐 아홉,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수는 안 납니다. 아, 이것도 패도 안 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를 치중을 들어가고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흑이 하나 받아주는 것을 기대하고 네. 뭔가 하나 지켰을 때 그러면 백이 이제 변을 뚫고 나왔으니까요. 실전에 지금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15집에서 20집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박영훈 구단은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인데 이 두 점이 잡혀버리니까 지금 집 균형이 도저히 맞지 않는 겁니다. 네. 여덟, 아홉, 지금은 네. 흑이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백을 차단하면서 지켰으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되겠지요. 지금은 글쎄요, 승부처를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뭐 거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패를 해도 어려울 것 같고 네. 안에서 자체로 흑이 이런 거 선수고 약간 뭐 살 수 있는 분위기라서요. 뭐 크게 위험한 모습이 아닙니다. 네. 흑은 얼마든지 비켜가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박영 구단과 이지연 구단의 대결. 자, 판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제 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박영 구단과 이지연 구단의 대결. 네, 박영 구단이 지금 끝내기를 했죠. 귀 쪽을 선수로 했습니다. 이곳을 교환하고서 하고 못 쳤는데요. 네. 이지연 구단이 그냥 이어버렸어요. 속 시원하게 네. 연결을 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집 차이가 좀 납니다. 네. 여섯, 아, 이지연 구단도 그래서 안전한 수를 선택을 한 거네요. 네, 지금 흑집이 80집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 100의 기본집으로는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운 형세가 됐습니다. 자, 지금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이 이지연 구단이 4승 1패로 앞서 있고 최근 3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역시 상대 전적에서 조금 격차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그런 면이 오늘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두 기사만의 상대성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기사의 이 패턴을 보면요. 모두 흑번 필승 결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지연 구단이 뭐 100번도 잘 두긴 하지만 네. 이제 흑번으로 뒀을 때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두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박영훈 구단을 상대로 좀 통하는 느낌이고요. 네. 그 이지연 구단이 워낙 또 단단하고 참을 땐 참고 안정적으로 두면서 또 이제 수일기 딱 한 방의 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좀 박영훈 구단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아, 딱 한 방의 힘이 그 박영훈 구단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이 어려운 장면에서 이 중앙을 여섯, 아주 결단력 있게 끊어가고 여기를 딱
취한 것이 네. 아주 좋았고요. 뭔가 살아야 되는 분위기에서 중앙을 공격하면서 이곳 집어넣은 수를 포착한 것이 결국 승리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잽 두 방에 박영훈 구단이 무너진 것 네, 같은데요. 오늘은 이지연 구단의 결정력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이지연 구단이 박영훈 구단을 만났을 때 덕번으로 시너지 효과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8. 네, 아무리 봐도 뒷맛이 고약하거든요. 네. 근데 수는 안 돼요. 자신 있게 이어가고요. 일단 이곳에 이제 패를 버티는 흐름인데요. 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흑의 입장으로서는 이 패를 진다고 해서 뭐 타격도 없고요. 부담이 없는 패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내기를 하면서 패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용성전 예선에서 박용훈 구단은 박상진 4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 통산 999승을 이뤘는데요. 네. 자, 이제 1000승까지 딱 1승 남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같은 팀의 그 후배한테 오늘 네. 좀 고생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이 천승자가 이 한국 기사 중에서 9명의 선수가 올라 있는데요. 그 지금 바로 옆에서 대국하고 있는 선홍 구단도 네. 그 지금 통산 그 승수로 보면 오늘까지요 1106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산 순위에서 7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 밑에 이제 8위는 목진석 구단 그리고 9위는 조한승 구단. 이제 박영 구단이 1000승을 달성하게 되면 그 프로 역사상 10번째로 1000승 네.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딱 그 순위와 딱 천승의 숫자가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박영훈 구단도 빨리 오르고 싶을 텐데 자, 오늘 과연 이 천승을 이룰 수 있을지 약간 힘들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승이란 것은 그 웬만한 기사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네. 기록입니다. 웬만한 기사들은 사실 천판 두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천승이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네. 최근에 그 바둑계에서 서봉수 구단이 그 천승을 오래전에 달성했는데 또 천패라는 또 대단한 게 사실 패수가 기록이 대단한 네. 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천패를 또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만큼 대국수가 많았고 네. 서봉수 구단은 무려 거의 1700승 가까이 하면서 천패를 냈기 때문에 네. 통산 승률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통산 대국수도 지금 거의 그 조년 구단에 근접한 네. 지금 2700국 가량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서봉수 구단은 이 통산 3000국을 향해 네.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박용훈 구단, 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요. 돌을 걷었습니다. 네, 바로 그 자리를 짚어가는데요. 그 한 방이 너무 아팠어요. 아, 이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흑이 중앙으로 진출을 하면서 백의 약점을 노린 상황에서 그대로 그 허점을 방치하고 아래쪽을 두텁게 지켰거든요. 네. 네, 그것이 결국 이 바둑에 패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두 기사가 승부처 장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승부가 일찍 끝이 났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이 박영 구단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영 구단은 이곳 이제 날일자 지킨 것으로 아. 입구자가 확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날일자는 역시 이제 실전처럼 들어갔을 때 이 나와서 끊기는 게
좀 강력했던 거죠. 예. 박영 구단은 날일자로 이 중앙의 약점도 보강을 하면서 나중에 침입을 노리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실전에서는 듣지 않았어요. 조금 더 단단하게 연결을 했어야 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지연 구단의 이 과감한 침입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백이 큰 집이 날 수 있는 공간을 좀 무력화시킨 것이 일단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박영 구단과 이지연 구단의 32강전 흑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도 흑번 필승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현 구단, 박영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 전적 4연승을 거두게 되었고요.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자, 아쉽게도 박영 구단의 천승 돌파는 다음 대국으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혜영 구단과 선호 구단의 32강 4경기입니다. 자, 이 대국도 곧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 옆에 대국이 더 늦게 끝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이 선호 구단이 네. 빠른 손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국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박영 구단과 이지연 구단의 대국이 좀 승부가 일찍 결정이 났어요. 네, 이 대국이요. 일단 따낸 것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 패도 뭐 등장하면서 팩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기사의 사석도 많습니다. 네, 이제 뭐 따내는 것이 많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곳이 다섯. 사석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조혜영 구단이 한 개가 더 많은 네네. 상황인데 지금 패가 계속 또 진행이 중이네요. 따내서 두 네. 개가 많아지고 하나가 많아. 예, 간만에서 하겠습니다. 자, 다섯. 지금 3개 많은 상황입니다. 백이 조혜영. 3개 맞나요? 네. 네. 셋, 다섯, 열. 근데 흙집이 왜 이렇게 없죠? 이거 사실 개가를 하는 것이 조금 무의미하네요. 왜냐면 지금 흙집이 판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너무 듬성듬성. 판으로 계산했을 때 25집이 좀 안 나거든요. 네, 지금 예, 지금은 이제 뭐 100이 끊긴 것이 없죠. 예, 이건 100의 승리입니다. 왜냐면 네, 100집이 너무 많이 나요. 한눈에 봐도 이 백에 실리는 네. 오동통한데요. 흑의 집은 이 몇 집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둑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곳으로부터 이제 처음 전투가 시작이 돼서 네. 전투가 계속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뭔가 실속 자체는 100이 다 가져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네, 이 바둑은 조혜연 구단의 승리가 결정적입니다. 네. 조혜연 구단은 2011년도 13회 대회 때부터 첫 출전을 했고요. 15회 대회가 본인의 최고 성적입니다. 8강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허영호 구단, 박영호 구단을 꺾고 8강까지 올라가서 이제 이세돌 구단을 만났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아쉽게 패해서 8강에 머물렀죠. 자, 이번 대회에서는 또 여자 기사들의 출전도 눈에 띄는데요. 조혜연 구단을 비롯해서 최정 구단과 김혜민 구단이 또 가세를 했습니다. 네, 아주 그 정상권에 있는 강한 기사들이 또 출전을 했기 때문에요. 네.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섯, 여섯, 조영 구단 오랫동안 여자 바둑기 정상권, 뭐 지금도 정상권을 지키고 있는 실력자라고 봐야죠. 네. 참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정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 관리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워낙 재주가 좋은 기사고요. 네. 지금 입단한 지도 벌써
글쎄요, 만으로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입단 기록으로도 한국 기계에서 이제 3위 기록에 해당하죠. 11세 10개월. 네, 대단합니다. 이창호 구단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 이 3위 기록도 당분간은 정말 깨기 어려운 11세 입단이라는 것은 하나, 예, 둘, 등정하기 어려운 네. 고지라고 봐야 됩니다. 여섯, 정말 조혜영 구단은 이 바둑 방면 외에도 이 다른 방면으로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 천재 기사라고 봐야겠죠. 네. 여러 가지 재주가 많고 예, 사실 그런 점이 좀 저는 좀 부럽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딱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요. 조혜연 구단이 시합이 잡히고 이제 그것을 딱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무섭게 그 바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네.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합에 전부 쏟아내죠. 역시 프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집중력 자체는 뭐 예전 못지 않을 겁니다. 네. 또 조혜연 선수는 박창명 선수와 함께 이 바둑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해외 보급도 활발하게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둑 보급 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승부사로서의 모습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기사가 아무래도 이 보급 쪽 활동을 하게 되면은 승부적인 감각은 약간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조혜영 구단은 그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춰가고 있어요. 그건 뭐 대단하다고 밖에는 설명이 사실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되면 시간을 쏠 수 있는 부분이 바둑에 좀 확실히 적어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실전 부족 형태가 나와요. 부족 상황이 나기 때문에 이런 속기 대국을 조금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근데 이 집중력으로 극복을 해내는 것 같아요. 자, 두 기사 빠르게 공배를 메어가고 있습니다. 자, 종국이 되었고요. 잠시 두 기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개가를 잠시 보류하고요. 판 전체를 네. 둘러보면서 네, 승부는 뭐 두 기사 모두 이제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네. 집 차이가 어느 정도 났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사 뭐 사석도 많아요. 집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아, 그런가요? 네, 덱은 그- 23집이 났고요. 이건 좀 아, 뭐랄까요 아. 돌을 거둘 그 찬스를 타이밍을 놓쳤군요. 타이밍을 놓쳐서요. 반면으로 20석집이니까요. 지금 그 사석도 남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사석이. 네. 네, 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네, 조혜연 구단, 선호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네, 오늘 32강전 두 판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두 판 다 오늘 승부가 빨리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길게 가리라고 예상됐던 박영 네. 구단과 이지현 구단의 대국이 좀 초반부터 빨리 진행이 됐고요. 어느 정도는 그 확정가를 가져간 상태에서 모양이 많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대국이 길어지지 않았고 그 바둑을 종합해 본다면 사실 그 뭐 초반 중반까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중반 이후부터 이지현 구단이
하변이죠. 하변 침투가 일단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침투에 이어서 타계, 그리고 타계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박영훈 구단의 그 중앙도를 끊으면서 역습에 성공해서 우세를 잡아왔고요. 그 박영훈 구단이 나중에 좀 추격을 하는 모습에서 또 그 날카로운 빈틈을 파고들어서 그 좌변 쪽에서 백주점을 취해서는 그때는 승기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이 두 기사의 이 대결 패턴, 이 박영훈 구단의 이지현 징크스, 또 네. 100번 징크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 박영훈 구단이 이지현 구단을 맞아서 100번을 지었을 때 뭔가 역시 좀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오늘도 여실히 드러난 대국이었고요. 네. 이지현 구단은 이제 아주 침착하고 평온하고 좀 안정적으로 방어하면서 두다가 그 상변의 하변의 침투부터 시작해서 그 아주 결정력,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던 바둑입니다. 자, 박영훈 구단은 맥심 커피배에서 우승 2차례, 준우승도 2차례 차지할 만큼 또 좋은 성적을 낸 강자인데요.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서는 32강 첫 판에 패하면서 탈락을 하게 되었고요. 천승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이 참 맥심 커피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기사인데 작년에도 첫 판에 탈락을 했고 네. 올해도 아쉽게 첫 판에 졌는데요. 비록 오늘 그 천승 도전은 미뤄졌지만 다음 그 어떤 대국에서도 또 천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반면에 이지현 구단은요. 자, 전기에 첫 출전을 했는데요. 이 전기에서는 16강 김지석 선수에게 패하면서 머물렀어요. 네. 자, 이번에 다시 그 16강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두 번째 도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워낙 실력이 강한 선수라서 뭐 그 어떤 상대를 만나도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선수라서 올해 그 맥심 커피배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펼쳐졌던 32강전 3, 4경기 빠른 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맥심 커피배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